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대공황기 이후 8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고별사를 통해 미국 정치가 물에와 냉소에 휘말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CS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며 은퇴를 선언한 김광석 회장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 미국 주택 거래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과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초강경 입장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원이 어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의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에서 경상 경비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논란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단기 지출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얻은 뒤 이들 기관의 자금이 공급이 끊기는 시한인 내일 자정까지는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마쳐야 셧다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원내 지도부는 상원 표결에 앞서 단기 지출 법안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송부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고 백악관 보좌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강력급 부처와 수십 개의 기관들은 셧다운 위기를 벗어나 당분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해당 기관에는 교통부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방부, 보훈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기관들은 지난 9월 1년치 예산 전액이 반영돼 이번 사태와는 무관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대공황기 이후 8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동북부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서부 선벨트의 인구 증가 추세가 올해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0.62% 증가한 3억 2,72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인구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미국의 인구 증가 속도가 대공황기 이후 8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네덜란드 또는 영국처럼 고령화 저성장 사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조사국 통계학자 샌드라 존스는 대다수 주에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신생아 수가 385만 5,500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104만 명 정도 더 많았으며 특히 동북부와 중서부 주들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절대 인구가 줄어든 주는 뉴욕 4만 8,510명, 일리노이 4만 5,116명, 웨스트버지니아 11,216명에 이어서 루이지애나, 하와이, 미시시피, 알래스카, 커네티컷, 와이오밍 등 9개 주에 달합니다. 반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선벨트 지역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주는 텍사스로 37만 9,128명이 증가했고 이어 플로리다 32만 2,513명, 캘리포니아 15만 7,696명의 순이었습니다. 해외 이민자 유입은 지난해보다 약 2만 5,600명 더 많은 97만 8,826명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각 주별 인구 규모 1위는 캘리포니아, 2위는 텍사스, 3위 플로리다, 4위 뉴욕, 5위 펜실베니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중간선거 불출마를 포함한 정계 은퇴를 선언해 미국 정계에 충격을 주었던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고별사를 통해 미국 정치가 물에와 냉소에 휘말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어제 고별 연설을 통해 미국의 망가진 정치를 개탄했다고 AP통신과 팍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2015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장이 된 폴 라이언 의장은 새 회기에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 인사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라이언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자들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날선 비난으로 야기되는 분열 기류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당내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민 문제가 국경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지원하는 쪽으로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나 일부 국제기구의 탈퇴와는 달리 국제관계에 있어 일관성 있고 원칙에 입각한 행동으로 선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임 중 역점을 두었던 치솟는 연방적자의 통제와 메디케어 등 다른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데는 무기력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라이언 의장의 은퇴에는 자유무역과 이민법 완화 등에 대한 지지자로서 좌충우돌인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끼어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며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뉴욕을 대표하는 한인 봉사단체로 성장해온 KCS. 그 중심에는 항상 김광석 회장이 있었는데요. KCS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며 은퇴를 선언한 김광석 회장의 아름다운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인 노인들을 위해 봉사한 지 자그마치 30년. 올해 말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KCS 김광석 회장이 어제 저녁 은퇴식을 가지고 한인 사회에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 론 김, 릴리 로즈,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랜 시간 뉴욕시 노인들을 위해 봉사해온 김광석 회장의 노고에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People come to this country not speaking the language, not familiar with what goes on, and you make that so much easier for people. 10년 동안 우리 커뮤니티가 열심히 후원하고 우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세대들은 또 지켜주고 더 발전하고 더 커야 되는 게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석 회장은 KCS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준 봉사자들의 헌신과 지원 속에 KCS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고 은퇴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 동포축제하고 이제 우리 건물에서 동포축제를 해가는 그런 감회가 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구나. 이제 우리의 건물에서 우리의 동포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감회가 깊고 생각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그분들의 얼굴들이 스쳐가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깊이 들고 있습니다. 1989년 KCS와 첫 인연을 맺은 김광석 회장은 1993년부터는 KCS 사무총장을, 2003년부터는 회장에 취임하면서 소외된 노인이나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 프로그램, 공공보건 서비스,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KCS를 뉴욕 지역에서 가장 큰 비영리 단체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특히 김광석 회장은 작년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유대인 센터를 매입하면서 KCS가 더 큰 봉사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KCS가 앞으로 성장을 거듭해 한인사회 보물 같은 단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비록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한인사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출마를 밝힌 뉴욕주 한인 최초 하원 의원인 론 킴 의원이 후보자 포럼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8일 열린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후보자 포럼에는 론 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전 뉴욕시 의장,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 마이클 블레이크 뉴욕주 하원 의원 등 16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자신들의 공약과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론 킴 의원은 공약으로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탕감시켜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민자의 아들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와 옐로캡 기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뉴욕시 택시 영업 환경 개선, 아마존 진출 확장 저지, NYPD 시스템 개선 등의 역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아마존 제2본사 입주와 관련해 아마존이 퀸즈 우드사이드에 물류센터를 열 때부터 아마존의 입주를 반대해왔다며 아마존과 같은 공룡 기업이 퀸즈에 들어서는 것은 지역 경제 자원을 다 앗아가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2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차기 공익-옹호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고 있던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맨하탄의 교통 혼잡세 도입이 절실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올해 MTA의 상황을 주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구성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MTA의 시스템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과 교통 혼잡세 도입, 세금 인상 등이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MTA가 2020년부터 5년간 필요한 돈이 41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거둬들일 추가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로 10년간 15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혼잡세 도입을 유력한 옵션으로 제시했으며 재산세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와 마리화나 합법화로 얻는 세수 일부를 MTA에 투입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회기에 처음으로 주 상원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교통 혼잡세 도입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이번 보고서로 인해 그동안 진통을 겪고 있던 혼잡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잡세를 도입할 경우 맨하탄 내 차량 감소 효과가 있어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2017년 맨하탄 할렘에서 탈선으로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수차례 문제가 발생한 뒤 안전 시스템 등 기계적 결함에 대한 보수와 교체가 요구돼 왔습니다. 올 한 해 미국 주택 거래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달 주택 판매량이 10월에 비해 10만 채 늘어났다고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1월 거래량은 월간 비교에서는 늘어났지만 지난해 11월에 비해 7.0%나 줄어들어 2011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비교치로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올해 주택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계속해서 부진한 것은 올 들어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매매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미 전체 주택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데 올해 기존 주택 가격의 중간값은 1년 전보다 4.2% 오른 25만 7,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택건설업협회는 17일 미국의 12월 주택경기 체감지수가 56으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뉴욕시 체인스토어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불경기 때도 체인스토어의 수는 증가해왔지만 최근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뉴욕 시내 업소 렌트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시미래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시내 체인스토어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0.3% 줄어든 7,849개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보통 불경기 때도 체인스토어의 수는 증가해왔으나 11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뉴욕 시내 업소 렌트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완전 철수한 대표적인 업체는 완구 소매상 토이스RUs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퀴즈노스, 신발 소매 체인 이지스프릿과 나인웨스트 등이 있으며 패션 스토어인 DKNY도 문을 닫았습니다. 매장 수를 줄인 곳도 124곳에 달했는데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를 비롯해 선글라스 헛, 스테이플스 등이 있고 심지어 맥도널드도 매장 수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커피 체인으로 성장한 스타벅스는 뉴욕시에 15개 매장을 더 열었고 던킨 도넛도 12개 매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T모빌과 자회사 메트로 PCS도 각각 16개와 28개 영업소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3만여 명의 LA 통합교육구 소속 교사들이 내년 1월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LA 교사노조 UTLA는 지난 2년 동안 임금 인상과 교육의 질 개선 등의 문제를 놓고 LA 통합교육구 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0일부터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6.5% 오른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LA 통합교육구는 현재 6%의 임금 인상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교사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첫 파업으로 약 50만여 명의 학생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젯밤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8시 10분쯤 버질 중학교 인근인 벌몬트와 카운슬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히스패닉 남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victim that was struck by gunfire, was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in critical condition. And we have a suspect, possibly two male Hispanic suspects. The suspects are still outstanding. 당국은 용의자 2명이 총격을 가한 뒤 피해자의 스쿠터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골드만삭스의 정우재 부사장이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중요 비공개 정보를 빼내 내부자 거래에 이용해 13만 달러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증권 사기 혐의는 건당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6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 씨는 최고 1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아시안 여성인 브리아나 테 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맨하탄 머레이힐에 있는 미용실 체인점 드라이바에서 받은 영수증의 고객 이름란에 칭키 아이즈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며 문자의 영수증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시안 비하 논란이 확산되자 드라이바 측은 문제의 직원을 해고하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이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뒤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1,422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8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취소하고 범죄 기록을 영구히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검찰도 지난 8월부터 단순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단순 마리화나 흡연과 소지자에 대한 체포를 중단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2019년도 지원금을 받을 비영리 단체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저소득층 개인과 가정을 위해 교육과 취업, 재무교육은 물론 사회 혜택과 법률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 등 수혜 자격 요건은 KACF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